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마티스텔의 토트넘 영입 오피셜이 났고요. 로마노에 따르면 임대료 제외하고 최대 628억 6년짜리 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적료 3,500만 유로 550억이고요. 500만 유로 옵션 78억짜리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랭크 아래서 토트넘 공격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마티스텔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5개 정도의 활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 이 퀵 빌드업이라는 빌드업 과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100번의 골킥당 퀵 빌드업이 몇 번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18, 19 시즌에 2.8개였던 게 24, 25 시즌에는 5.6개, 무려 2배로 늘어났습니다. 100번당 5번 정도는 퀵 빌드업을 한다는 건데요. 이 퀵 빌드업이 뭐냐? 골킥을 뻥 차는 게 아니고 짧은 골킥으로 시작해서 상대의 페널티 지역 높이에 도달하거나 30초 이내 슛으로 끝나는 시퀀스를 말합니다. 즉, 골키퍼가 뻥 차는 게 아니라 짧은 패스로 센터백한테 연결하고 거기서 역습을 나가서 30초 이내에 슛을 한다. 내지는 역습을 나가서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한다. 이런 걸 퀵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트렌드 자체가 한 번의 골킥을 역습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조금 더 빠른 공격을 많이 시도한다. 이게 프리미어리그 공격의 경향성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브렌트포드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췄던 팀이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있을 때 브렌트포드는 점점 퀵 빌드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즌 23-24와 24-25 시즌에 100번의 골킥당 퀵 빌드업이 4회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최근에 더더욱 이런 퀵 빌드업 전술이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토트넘에게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퀵 빌드업이 어떨 때 일어나는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결국에는 골키퍼가 짧은 패스를 해서 30초 안에 슈팅을 하거나 페널티 박스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상대방이 그냥 내려앉아서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주로 어떨 때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냐? 상대방이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겠죠. 상대방이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 그걸 빠져나가면 슈팅할 기회들이 열리고 거기서 30초 안에 슈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는 페널티 박스 높은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퀵 빌드업이라는 과정이 늘어난 배경에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이 거세졌다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방 압박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팀도 그거 빠져나가려다 보니까 퀵 빌드업 수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의 중요성, 퀵 빌드업이 많아지면 그 퀵 빌드업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즉 속공 내지는 역습에서의 퀄리티가 또 팀의 공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높은 퀄리티의 공격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가로축은요, 슛당 기대 득점값입니다. 기대 득점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슈팅이 어느 정도의 득점 확률을 가지고 있는가고요. 기대 득점이 높을수록 위협적인 슈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퀄리티의 슈팅, 위협적인 슈팅이라는 거고요. 세로 전환율을 얘기합니다. 전환율은 득점을 슈팅으로 나눈 거고요. 쉽게 말해서 슈팅 시에 얼마나 골을 넣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위로 갈수록 슈팅 한 번당 득점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브렌트포드가 2개의 수치 모두 1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브렌트포드가 한 번 공격 찬스가 있을 때 그 찬스를 되게 잘 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토트넘도 이런 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토트넘이 이 역습 과정에서의 퀄리티를 살리지 못한다면 제대로 축구가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골결이 중요한 축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 점유율 15위, 득점은 5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많이 한 팀이었어요. 이건 많지 않은 기회를 아주 잘 살렸다,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 결정력이 정말 중요한 그런 축구가 되었습니다. 프랭크가 토트넘 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브렌트포드처럼 높은 전환율이 나와줘야 합니다. 저는 노팅엄 같은 팀, 브렌트포드 같은 팀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골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팅엄도 수비 축구 하다가 결국에는 기회에서 득점이 되기 때문에
팀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역습 기회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 그럼 골만 덜 먹히는 팀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랭크가 브렌트포드의 축구를 그대로 토트넘에 도입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골 결정력 향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특성에서 마티스텔이 토트넘에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이건 비단 텔의 얘기라기보다는 또 텔 자리에 서는 선수들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상대 수비 인터벌 공략입니다. 역습 과정이나 속공 과정에서 이제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공간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공간을 공략하는 거죠. 그런데 왼쪽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상 라이트백의 바깥쪽, 그러니까 터치라인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공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엄청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브렌트포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경기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나오는 윙어들의 공통적인 움직임이 바로 이 움직임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 수비의 인터벌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경향성이 유지된다면 토트넘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라이트백보다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라이트백을 달고 아예 위협적인 공간으로 진입을 해버립니다. 자, 이때 센터백이 안 걸리는 게 중요합니다. 센터백은 아무래도 몸을 미리 돌려놓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 메디슨이 공 잡고 있을 때 그냥 끌고 와서 중거리를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 쪽으로 와서 1대1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텔이 침투하는 걸 생각해서 미리 몸을 돌려놓기가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터백은 일단 공을 가지고 있는 메디슨 쪽으로 몸을 돌려놓고 시야가 그쪽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여기서 메디슨이 저렇게 인터벌로 뛰는 텔한테 패스를 줄 때 센터백의 발에 공이 안 걸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이 안 걸린다면 텔은 이미 가속을 받은 상태에서 공을 받기 때문에 센터백이 몸을 돌려서 텔을 따라간다? 이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텔의 왼쪽에서 오는 라이트백은 아무래도 텔보다 더 바깥쪽에서 진입하게 되고요. 대각선 거리가 더 멀게 됩니다. 그런 데서 일단 공격수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또 텔이 오른발잡이잖아요. 그래서 공을 오른발로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왼쪽 어깨로 내가 오른발에 컨트롤해놓고 있는 공을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습니다. 라이트백과는 공이 먼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텔이 바로 오른발로 감아차거나 니어포스트로 때리는 슈팅 각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 수비 인터벌 공략을 하는 역할을 텔이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 뛰는 손흥민도 충분히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손흥민과 텔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스피드가 있는 편이고 슈팅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텔의 역할 두 번째는 서드맨 활용 미끼 역할입니다. 브렌트포드가 상대가 깊이 내려앉았을 때는 3자 이용을 하는 빈도가 꽤 많았습니다. 물론 윙어들이 1대1 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윙어들이 공 유지해주면서 안쪽으로 가지고 내려오면 시야가 열려있는 메디슨 같은 선수에게 주고 3자, 우도기 같은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우도기가 여기서 안쪽 크로스, 이런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텍 때와 차이는 이제 포스텍은 우도기 같은 선수가 진짜 과할 때는 거의 투톱 위치에 미리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리 들어갔던 그런 빈도가 많은데 브렌트포드는 나중에 뒷공간을 뚫는다, 요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할, 텔이 여기서 소유권을 유지해주면서 뒤쪽으로 잘 뿌려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픈해주는 메디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텔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라기보다는 이런 톱니바퀴 안에서 움직이는 역할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세 번째 역할은 팝포스트에서 직접 마무리입니다. 아마 포스테코글루 때보다는 크로스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브렌트포드가 크로스 성공률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크로스 플레이에서는 토트넘에서 누가 제일 위협적일까요? 저는 솔랑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신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공중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솔랑키한테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명, 3명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센터백들 솔랑키를 눈에 담아두고 공까지 시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등 뒤쪽에 오는 선수를 제대로 마킹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텔이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팝포스트, 엄청 먼 데부터 뒤쪽으로 돌아 뛰어주는 수비 시야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고요. 거기서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의 역발 크로스를 받아서 마무리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에서는 은베모가 이런 식으로 역발 크로스 많이 올려줬죠. 리버풀에서 살라 학포가 많이 보여줬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막 학살 라인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토트넘에서도 쿨텔 라인, 존텔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케이스 같은 공격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텔의 확실한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텔이 이런 식으로 골 넣은 적 한 번 있거든요. FA컵에서 아스톤빌라랑 게임할 때 이렇게 올라온 크로스를 발 바깥쪽으로 발차기 하듯이 마무리하면서 득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텔의 역할 네 번째, 역습 과정에서의 활약입니다. 이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퀵 빌드업 과정에서 좀 심화된 과정인데요. 퀵 빌드업으로 빠져나온 공격 과정에서 텔이 그림의 두 자리 정도 뛸 수 있겠죠. 마티스텔 1을 보겠습니다. 마티스텔 1은 공이 없는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 반대쪽에 있는데요. 역습 대기하면서 반대쪽 윙어가 공 잡았을 때 박스 안쪽으로 투입하면서 컵백 받아먹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마티스텔 2를 보겠습니다. 마티스텔 2는 아래처럼 직접 센터포워드의 연계 패스를 받아서 뭐 1대1 한 다음에 직접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마티스텔 1쪽에서 오는 선수에게 컵백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할 때 좋은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역습 마무리 요원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텔이 지난 시즌 팀 내에서 90분당 슈팅 6위입니다. 2.17개 정도 뽑아주고 있고요. 슈팅 개수 자체는 클루셉스키 같은 선수, 메디슨 같은 선수보다도 많다. 그리고 또 브렌트포드가 점유율에 엄청 신경 쓰는 축구는 아니다 보니까 슈팅에서 점유율 잃는 거, 슈팅에서 소유권 잃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슈팅을 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슈팅이라는 게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 수비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과감한 슈팅 시도가 팀에 좋게 작용될 때가 많습니다. 또 골 전환율, 이건 텔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 수 대비 득점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번 슈팅에서 한 골 넣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슈팅의 퀄리티를 높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텔이 임팩트 되고 슈팅이 세고 이런 건 좋은데 골키퍼한테 막히는 슈팅이 아니라 득점으로 이어주는 슈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에 아예 무득점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텔이 꼴찌예요. 전환율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렌트포드의 축구는 전환율이 되게 높았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했고 한 번의 기회에서 골 결정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티스텔이라는 선수가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프랭크 감독의 선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베테랑들의 튜터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린 선수기 때문에 그 미넨에서의 고점을 기억하면서 성장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손흥민 같은 고참 선수, 경험 많은 선수, 그리고 높은 무대를 경험해봤던 선수의 튜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적절한 출전 시간 분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성장이 많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텔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과연 텔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